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020 글로벌 프론티어에 참가한 팀 리코노미에서 팀장을 맡은 경제학과 17학번 전여운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지역 카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부흥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탐사 내용이랑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팀이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탐사 일정과 탐사한 내용, 그리고 탐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 참여 소감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카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역 카페란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경기 지역 화폐 등 지역 이름이 붙은 화폐를 지역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지역 화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거나 교사나 교수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등 민간에서 주로 만들고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 화폐는 대부분의 지역 화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발행되어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지역 화폐를 단순하게 외국의 지역 화폐와 수치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독특함이 이 차이점에서 나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법정 통화의 대안으로 발행되는 지역 화폐랑 온누리 상품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243개 지자체 중 204곳, 약 84%의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화폐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요인이 한국형 지역 화폐를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궁금증을 통해 지역 카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글로벌 프론티어 하면 또 여행이 주인데요. 저희는 총 4가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방문했고요. 다음 날에는 충청북도 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했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태백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비대면 만남도 가졌는데요. 먼저 11월 중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태백시청의 경우 담당자와 줌을 통해서 먼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받기로 한 면담 역시 줌과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을 중점으로 탐사를 진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탐사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대전시 최초의 카드형 지역 카페인 대덕 1호음을 발행했습니다. 저희 팀이 대덕 1호음에 주목한 것은 지역 카페 최초로 국가대표 브랜드상을 수상했다는 것과 대전광역시라는 큰 지자체 안에 대덕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7만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900억 넘게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했다는 점이 저희 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대덕구청 경제정책과의 담당자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고요. 대덕구청에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그때 현장의 사진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저희는 대전의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대덕 1호음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경우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대덕 1호음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머니가 두툼해지니까 다들 기분이 좋으셨어요. 상인들의 경우에는 현금을 선호하신다든가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제천시의 지역 화폐 모아는 지류형 지역 화폐로 지역 주민들이 그냥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조사의 상품권처럼 사용하는 등 지역 화폐에 지역 사회에 잘 스며들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류형 지역 화폐 사업의 경우 깡과 같은 부정 유통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직관적이고 모든 세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천이라는 지역에서 지류형 화폐라는 형식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끌어내는 지역 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지 모아를 통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은 청평호반의 도시죠. 청평호반의 도시인 만큼 고장의 관광 사업과 모아를 연계해서 케이블카를 타면 요금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곳에서 아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또한 제천에서는 네토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제천화폐 모아를 시장과 관광지에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네토 전통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모아를 사용한 이후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상인들의 여론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깡과 같은 부정거래를 염려하는 여론, 노년층의 경우 새로 도입된 모바일 모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국부청사입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언급한 지역화폐는 하나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더라도 경기 지역화폐의 경우 뉴스나 버스 광고 등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 경기부양책보다 지역화폐 정책이 효과적인 분야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에 인터뷰를 부탁드렸고요. 소상공인 과장님과 지역화폐 담당자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으로부터 경기 지역화폐의 통계적인 성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경기도 내 지역별 경제 규모에서 오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강원도의 태백시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로 주요 연령층은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3분의 2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화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태백시청 탄탄페이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부탁드렸고 당초 11월 말 방문이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서 먼저 줌을 통해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2월 말에 태백시를 방문했는데 방문에서는 탄탄페이 담당자님의 도움으로 태백시 류태호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요. 태백의 황지 자유시장과 인근에서 탄탄페이에 관한 인터뷰를 상인들과 시민들과 가졌습니다. 태백에서 만난 시민들은 나는 태백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 탄탄페이를 쓰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상인들도 탄탄페이를 사용한 이후로 수익이 늘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천과 마찬가지로 태백도 지역의 관광지인 365 세이프타운의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했는데 이 과정 역시 체험해 보았습니다. 탐사를 통해서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단순히 한 주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 소비상공인, 지방정부가 함께 꾸려가야 합니다. 소비자는 우리 지역 경제를 돕는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태백시에 방문했을 때 한 시민은 탄탄페이의 캐시백이 아주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져도 태백의 경제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탄탄페이를 계속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소비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인식하는 것은 지역화폐 사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화폐 사업의 효과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거시적인 장점보다는 환전의 불편함이나 카드 수수료와 같은 미시적인 불편함이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화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지역화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자금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의 효과를 인식하고 손님들에게 지역화폐로의 결제를 수용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인 만큼 소비자와 상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적,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캐시백 비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유인하는 마케팅적 측면, 상인의 불편함을 더는 기술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신선한 해결책입니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에 잘 정착하여 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내실을 다지고 소비자, 소상공인, 지방정부가 함께 꾸려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탐사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탐사 중 찍은 영상을 바탕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대덕, 제천과 경기도청, 태백의 3부작이며 지역화폐를 조사하게 된 계기부터 시사점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자체 SNS 계정에 업로드했으며 탐사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 탐사 보고서를 집필했습니다. 카드뉴스의 경우 각 지역의 지역화폐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사 보고서는 탐사 내용을 통해 저희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탐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꾸리고 탐사를 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준 이화여자대학교, 팬데믹 상황인데도 따스하게 맞아주신 시장 상인분들, 공공기관의 담당자분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힘든 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리코노미 팀원들에게도 많이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